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국가기술 자격, 바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의 커리어에 어떤 의미가 될지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코드만 짜는 개발자를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현까지 로봇 소프트웨어의 A to Z를 다 책임지는 말 그대로 풀스택 로보틱스 전문가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이 자격증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필기랑 실기 시험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뭘 공부해야 하는지, 시험장 환경은 어떤지까지 A부터 Z까지 싹 다 훑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거 절대 그냥 온라인 강의 듣고 받는 수료증 같은 거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가 당신은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공식적인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이 3년마다 갱신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걸 따면 여러분은 가장 최신 기술 표준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적기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국가공인 전문가가 되려면 첫 번째 관문, 바로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겠죠? 이 시험이요, 여러분의 로보틱스 지식이 그냥 얕은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걸 제대로 증명하는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과목이 4개죠? 총 80문제를 2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한 문제당 1분 30초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건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시간 관리 능력까지 같이 보는 시험인 거죠. 자, 첫 번째 과목은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봇이 매일매일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를테면 로봇의 신경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상태를 보고 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이건 말 그대로 로봇 소프트웨어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 미들웨어라는 개념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로봇 부품들이 쓰는 언어를 통역해주는 만능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짤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모션 소프트웨어. 이건 이제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A에서 B로 어떻게 갈지, 가는 길에 장애물은 어떻게 피할지, 그리고 팔다리 관절을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에 가까운 영역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과목은 지능 소프트웨어. 이건 로봇의 뇌에 해당합니다. 로봇이 어떻게 사물을 보고 이게 뭔지 알아채고 또 주어진 임무를 이해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소통하는지 바로 그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필기 시험으로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실제로 그걸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줘야죠. 실기 시험은 여러분이 아는 걸 진짜 현실로 만드는 무대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객관식 문제 풀던 거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진짜 실전처럼 프로그래밍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4시간. 이 4시간이라는 숫자가 정말 많은 걸 말해주죠. 이건 단순히 코딩 빨리 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를 딱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설계하고 실제로 구현까지 해내는 그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6가지 핵심 과제인데요. 이걸 그냥 목록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6개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모션 계획부터 미들웨어 구축까지 이 모든 걸 코드로 구현해내야 하는 거죠. 와, 진짜 알아야 할 게 많죠. 필기부터 실기까지. 그럼 이 방대한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무조건 잡고 가야 한다 하는 핵심 영향은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이랑 실기시험, 이 2가지를 모두 꿰뚫는 가장 중요한 기술, 그게 과연 뭘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4가지 영역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뼈대는 어떻게 만들고 이 모든 걸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고 관리하는지 이 네 가지를 다 잘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능력들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2026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시험 당일 여러분이 마주할 환경을 미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험 환경은 이렇습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고요. 언어는 C, C++, 파이썬 중에 자신 있는 걸로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언어 중 하나는 정말 완벽하게 마스터해둬야겠죠?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규칙입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수험자 개인 PC를 지참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쓰던 편한 키보드, 마우스, 내 노트북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주는 어쩌면 좀 낯선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야 한다는 거죠. 실기 시험에서는 대략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팔이 부드럽게 가속했다가 감속하게 코드를 짜봐라 라던가 로봇팔 끝이 저기까지 가려면 각 관절을 몇 도씩 꺾어야 하는지 계산해봐라 같은 정말 현장에서 마주할 법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자격증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아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도 탄탄하면서 동시에 그걸 코드로 직접 구현해낼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갖춘 개발자를 가려내기 위한 아주 종합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로보틱스와 자동화가 우리 일상을 바꾸는 시대잖아요. 어쩌면 이 자격증이 그 미래를 직접 만들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새로운 신분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에 이 자격증이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